2024년 12월 28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변동성의 원인은 원화 환율의 가치 변동입니다. 금요일도 장중에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장 또한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삼성전자를 집중 매집하면서 지수를 조금 그 하락폭을 상당히 줄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60분봉 그래프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25를 돌파하지 못하고 망치를 맞았고, 그 위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317.50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승을 위해서는 325를 돌파를 해야 되고, 하락의 경우는 317.50가 붕괴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인데 아마 여기서 붕괴를 한다고 하면 313.75를 이제 갱신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봉인데요. 상당히 이제 목요일이 봉이 아깝죠. 이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었는데, 아무튼 뭐 국내 좀 정치적 안건에 대한 좀 불안에 의해서 급락이 나왔고, 금요일도 장 초반에는 뭐 한 1포인트 정도 수준의 하락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가치가 하락하면서 1500 근접하면서 이게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이상에서 플러스로 되면서 이걸 들어 올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물로 이제 가격의 하락을 좀 막았고, 그리고 외국인이 그래도 금요일은 매수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시장을 좀 지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봉상에서 보더라도 이 317.55가 붕괴하면 새로운 저점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점, 고점, 고점. 자, 그러면 저점, 저점, 저점. 이제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 그래프입니다. 주봉이 전주에 나온 큰 음봉에 또 하단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도치가 나왔는데 상당히 요 위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325에서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317.50을 지키는지를 보면서 시장을 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킨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붕괴를 하면 새로운 저점을 또 갱신하러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자, 음봉입니다. 자, 음봉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하락인 거죠. 여기서 뭐 상승이다 라고 이야기는 좀 곤란하고,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봉이 이제 음봉으로서 끝나겠죠. 330까지 327.50, 33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10포인트 정도 상승해야 되는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또 금요일 야간의 미국의 하락과 또 한국 야간 시장에 이제 약간의 하락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양봉으로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끝나고 이제 1월 달에 시가가 이제 어디에서 시작하는지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1월물인데, 옵션 1월물이 이제 327.50에서 시작했고, 양옵션이 이제 6.50 정도에서 한 이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요일 날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 이 풋의 이 가격이 6.5를 붕괴하지 않고 올라갔다. 옵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지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 풋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현재는 이제 종가가 318.9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318.9면 이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죠. 317.50과 320이 한 중간 정도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요 327.50에 1.12는 이제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는 이 9.5는 이제 이 값이 9.5, 6.5 시작해서 9.5, 9.56까지 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6.5에서 마감을 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선물의 종가에 의해서 이 옵션의 최종 행사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일단 이 같은 경우도 317.50을 미니 선물 같은 경우도 317.50, 317.50의 양 옵션의 가격에 싸우면서 콜이 이겼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이 콜의 5.17 가격이 상대 풋의 3.77한테 잡히지 않으면 또 시세는 또 위로 상승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시장 투자자입니다. 시장 투자자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이 중요하죠. 외국인이 보면 이제 지난주에 한 15조 7천억이었는데 이번 주도 15조 7천억, 추가 매도가 없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수 누적 같은 경우는 1조 6,600억 정도에서 약입니다. 1조 7,600억, 1조 7,600으로 이제 1천억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물을 매도하지 않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지수는 물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제 상승한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325를 돌파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내려왔긴 하죠. 아무튼 뭐 지난주보다는 한 1포인트 조금 상승한 가격에서 멈췄는데, 아무튼 이 외국인이 요런 이제 방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제 현물의 추가적인 매도 없이 지수가 한국 시장이 더 빠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악재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하면 시장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투자자금인데요. 투자자금이 또 이제 50조 근처로 왔습니다. 52조에서 50조로 왔기 때문에, 아무튼 50조가 무너지면 좋지 않다. 또 이쪽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정시 자금이 중요한 건 그렇죠. 누가 새로운 가격에 사줘야지 이제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시 자금이 풍부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 돈이 있어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 가격으로 사주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자금이 이제 바닥권 50조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붕괴하게 되면은 또 시장이 위로 가기는 조금 힘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원화 환율이 시장에 급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10년 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면 시장은 또 오르고, 또 올라가면 시장은 또 내리고, 어제는 미국이 뭐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한 2%까지도 빠졌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1%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제도 보시면 10년 금리가 천천히 또 올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 시장과 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미국 10년 금리가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한국은 원화 환율이 중요하다.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환율 변동성이 나오면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악재만 없다고 하면 시장의 현재 가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고 생각할 수 있고요. 외국인 이제 장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이제 한 10시, 11시까지 이제 2천, 3천 계약까지 매수를 하고 있으면 시장은 좀 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때 또 외국인이 계속 이제 선물을 또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은 또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여 시장을 지지해 줬고요.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17.50입니다. 이 값이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값이 붕괴되는지 그걸 유심히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317.50을 붕괴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승의 관점에서는 325 돌파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망치를 먹고 내려왔기 때문에 325를 빠르게 잡는다고 하면 또 위로 갈 수 있는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라의 경우는 체크포인트 317.50이죠. 여기서 지지를 해줬는데 이게 붕괴하면은 시장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거고, 단기 목표가는 이제 현재 가장 최근의 저가인 313.75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춘다고 봤을 때는 313.75를 붕괴하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환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중에 급락하면은 국내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흐름을 보였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현물에서 좀 이제 상승으로 좀 버텨주면은 지수의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집중 매도 때 지수가 급락하였으므로 지수의 지지 또는 상승을 위해 현물인 삼성전자 외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의 하락을 국민연금에서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정치 이슈에 따른 시장의 급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선물 매수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단일 매수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옵션은 이제 만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외가 매수는 조금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외가는 이제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외가를 매수하면은 지수가 오르더라도 약하게 오르라 버리면 오히려 외가는 죽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옵션의 매수는 상당히 위험한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옵션 외가 매수를 해서 하는 거는 몇 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분들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거래입니다. 그렇게 이제 단일 거래로 하지 않습니다. 외가 매수는 해지를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포지션 없이 외가를 매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투자다. 이제 그런 건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국내 그 정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정치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잘 돼서 한국 시장이 현재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좀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더 하락보다는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2024년이 이제 1거래일 남았죠.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